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개인 파산과 면책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는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특집 방송 때 함께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보네요. 아, 매일매일 불러주십시오. 아, 네, 저도 매일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변호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들어오시면서 빼빼로를 그냥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제가 김영란법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는 못 드리고 네. 우리 진행하시는 네. 앵커님한테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들 다 함께 나눠 먹는데요. 빼빼로데이 지난 금요일이었나? 지난 11일 토요일이었구나. 그쵸? 오늘 저는 오늘 빼빼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의 2017년 빼빼로데이는 11월 13일입니다. 약간 그래서 네. 빼빼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게 네. 그날은 하나만 받지만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자가 붙어가지고 몇 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센스 넘치는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의 걱정을 덜어주셔야 할 텐데 지난달에만 해도 가계빚이 10조 원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정말 점점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채로 그야말로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40, 50대, 60대 중장년층 어깨를 완전히 짓누르는 것이 이것이 가계빚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지난해 대법원 개인 연령별 파산 접수 인원을 보면은 50대가 한 18,000명으로 한 35% 정도에서 가장 많고요. 네. 40대가 한 30%, 60대가 17%, 30대가 10% 정도인데요. 최근에 와서 개인 파산 신청이 조금 몇 년 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 사정이 좋아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네. 이런 부당한 면책이나 파산 이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고소 고발을 해서 처벌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아이고 지금 신청했다가는 파산 면책 못 받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해석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가계빚을 비롯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줄었다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내년부터는 이런 개인 파산, 회생 절차의 소송 구조 대상이 국가유공 상인사에게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가 알려주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네. 이런 소송 구조가 뭐냐 하면은 이런 개인 파산이나 회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채무자가 이제 파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드는 비용도 인진의 송달료도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 구조에 관한 예규를 바꿔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는 유공자 또 고엽제 지원자법에 따르는 장애인 그리고 5.18 법률에 따르는 장애 등급 판정자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전국적으로 한 17만 5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금융위원회 보도자를 봤을 때도 차상위 계층까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자만 해왔는데 네. 이젠 차상위 계층 한 250여만 명까지도 이런 소송 구조를 점점 늘어난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비용 부담을 줄여서 어떤 개인 회생이나 파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법원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면은 네. 좀 더 용이하게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사 비용마저도 없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돼서 이런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 종종 많이 봅니다. 네. 이게 좀 이제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반가운 소식이라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개인 파산 또 회생 이런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서 이제 뭐 도와준다, 뭐 연결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로커라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브로커들이 가져가는 뭐 가져간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네. 것을 좀 안 좋은 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원과 변호사 단체가 힘을 합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게 그런 그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가 그 공익의 대변자라고 변호사법에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지난 그 8일 날 그 서울회생법원하고 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인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단 구성에 관해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가다 보면은 브로커를 통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은 그런 네. 일들이 많았는데 네.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서울 그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그 홈페이지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확실한 그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요. 비용도 비교적 그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그 제도를 이용해 보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비용도 부담될 정도의 어떤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가서 이 소송 구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절차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딱 치고 들어가십시오. 서울지방변호사회 거기 네. 들어가면은 개인 파산 회생 지원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그 변호사 그 전화번호로 해서 문의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어떤 좋은 서비스, 믿을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개인 파산 또 면책 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면 뭐 어떤 요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어렵다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왜 이런 파산 제도가 있겠습니까? 파산 제도는 그 모든 재산으로 해서 채무 변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 사람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파산 제도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요건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네. 그 신청은 본인이 뭐 변호사 없이도 관할 법원에 그 파산 원인을 소명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파산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불허가? 예, 네. 안 되는 사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그런 네. 분들이 나중에 입증이 되면은 파산이 될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거짓으로 해서 허위로 막 신용카드를 막 쓴다고 하든가 해서 허위로 재산 채무를 증가시킨 사람. 네. 그리고 또 도박이나 낭비를 통해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면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파산을 전에 했었었는데 또 새로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파산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받은 달로부터 7년 또 회생을 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회생으로 면책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파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저희가 그 권유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파산 신청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제 파산 선고가 되거나 면책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무슨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파산은 파산자를 기본적으로 위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주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 참 어렵다 보니까 법조계도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 변호사님조차도 파산하는 케이스가 있고 네. 의사 선생님도 파산하는 케이스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파산 선고될 경우에는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은
일단 파산하게 되면은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잃어버리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가급적 회생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고 나서 다시 취직을 한다든가 재산 증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회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할 수 있으면은 파산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도약을 모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파산 신청자 입장에선 그렇다고 쳐도 예를 들어 이제 그 반대편 입장에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바로 문자가 왔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7770님께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받을 돈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건가요? 돈 쓴 사람은 쓰거나 힘들지 빌려준 사람은 어찌 되는 건가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죠. 그 채권 이게 그 채무자인 파산자한테는 갱생의 어떤 희소식이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그렇죠. 판결문을 받아놔도 그 판결문이 한마디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파산은 뭐냐면 파산 선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파산 관제인이 성립이 되고 파산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 채권자들은 거기에 신고해서 그 파산 재단에 있는 돈을 가지고 공평하게 또 나눠 가지는데 그 파산 재단에 있는 돈조차 없어져 버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는 완전히 세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이 파산 그 선고 내지 면책이 전보다는 훨씬 더 엄격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새로운 어떤 우리 경제적 구성원으로 새로 들여서 열심히 한 다음에 돈을 갚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제도적 한계는 조금 불가피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가수 이은하 씨 얘기가 또 이제 장하나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10억대 빚으로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 씨에게 법원이 파산 면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파산 그렇습니다. 면책? 그 아마 이거 듣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기적이은혜의 그 가수 10대 가수 이은하 씨가 그 파산이 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연인즉슨 아버지 사업에 빚 보증을 썼다고 합니다. 그 보증이 잘못돼 가지고 재산이 상당히 그 어려움이 했고 본인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이 있어서 재작년쯤이었죠. 2005년쯤에 파산 신청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그 10대 가수면서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노래를 통해서 저작권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재산이 있다 보니까 파산 말고 회생이 어떠냐 해서 회생 절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로 해서 이렇게 돈을 갚는 절차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회생 절차로 가는 것을 이제 접고 파산으로 해서 파산 그 재단으로 해서 이 파산 면책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빚을 탕감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간에 있었던 다수 히트곡에 있던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은하 씨가 잃게 되는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얻은 것도 있는 반면에 잃은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안처해야 되는데 사는 게 이제 점점 더 힘들다 보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게 일반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빚 없는 가정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결국 뭐 저축은커녕 빚이 안 늘기만 해도 다행이다. 아마 지난주에도 저희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는 안 돼도 땡큐 배를 망치다. 지금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도 빚진 친구들이 10%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성세대인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자 또 하나 소개해야겠네요. 7770님. 지난 시간에 친구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자필 확인서를 받아놨다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이 4월에 파산 신청 결정이 났다고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그럼 돈 갚겠다는 확인서는 효력이 있나요? 연락이 안 됩니다. 지난번 우리 최 변호사님 나왔을 때.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리니까 나중에 해결됐다라고 감사하게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판결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도 파산으로 해서 면책 결정이 돼버리면은 사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어떤 그 파산 재단에 그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받기 과정에서 파산 재단에 돈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신고를 해서 일정 부분 돈을 받을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확인서도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이분이 결국 그 이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그 개인적인 선의에 어떤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 친구 남편분이 나중에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을 했을 때에 돈을 갚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 어렵게 된 겁니다. 네, 양심에 네.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저도 이 한 주 사이에 하늘과 땅을 오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네. 아무쪼록 또 파산 신청 결정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다시 또 회복하셔서 얼른 돈을 벌어서 그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갚을 수 있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연 또 들어와 있는데요. 16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진행 중입니다. 이분은 이제 파산이 아니고 개인 회생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택배 대리점과 처음에 개인 용달로 월 5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하다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다시 월 200만 원 계약 맺고 유류비나 부수 비용 등을 대리점 측에서 냅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제 수입을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보정 서류 제출을 계속 하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개인 회생 개시가 자꾸 미뤄지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직을 해서 다시 월 급여를 올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파산보다 그 개인 회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 최대한 90% 정도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 부분은 3년 내지 5년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갚아가는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신청은 그 회생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회생 인가 결정이 안 나서 그 가슴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 회생 자격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채무 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갚을 돈이 있다는 이른바 소득이 있다는 것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월급여나 사업소득이나 심지어 아르바이트, 알바 소득인 것만 입증해도 되고요. 더불어서 이 그 3년 내지 5년 이상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직장을 좀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재판부에 있어서 지금 이직을 고려한다는 것, 그 부분이 확실한 직장이라고 하면은 이직해서 돈을 꾸준한 월급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그 신청했을 때부터 해서 진행대 중에 그 직장을 바꾸는 것은 향후에 꾸준히 그 월급이 그 소득이 있어서 변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판부에 그다지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직보다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계속하고 월급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소명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0808님. 개인 회생 5년 만에 채무를 모두 완납하고 면책 받은 지 10개월 됐는데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5년이란 세월 저에게는 50년 같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변제를 다 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하셨는데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개인 회생 후 면책 받아서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가 하셨는데 뭐 파산 신청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신용카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에 완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해서 이 그 현재 회생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채권 그 신용카드 쓰는 것 자체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채무를 늘리면은 그것 자체를 그 재판부에서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자제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회생 신청 준비 중이면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신청을 받기 위해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그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회생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완제될 때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해서 완전히 갚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용카드가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 채무를
탕감 받았던 그 어떤 신용카드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나 다른 신용카드사, 특히 외국계 신용카드사에 간다고 하면은 신용카드 발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현재 돈을 빌리는 것도 해당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지금 다른 은행에 간다고 하면은 신용카드 발급을 비롯해서 금융거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실무적으로 신용등급이 7급 이상 5등급 내지 6등급 되면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한번 다른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회생 그 면책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 파산 신청하고도 신용카드 받을 수 있나요? 파산도 거의 비슷한데요. 네. 파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년 정도는 이 해당 은행에서 이와 같은 은행 파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되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면책이 된 이후에 다른 신용카드나 회사에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케이스에서도 꾸준히 어떤 조금씩 거래 계좌를 터서 하면은 신용카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어려울 때는 가족들로 해서 가족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신용을 쌓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면책 받은 이후에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가고 신용을 높여가는 그 노력이 어떤 이 관건인데요. 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보다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요청해보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이게 좀 왔어요. 이거 하나만 질문해야겠습니다. 363하나님, 국세도 파산 신청 되나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리 파산을 해서 파산한다 하더라도 국세라든가 어떤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산 면책이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그 부분은 평생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정말 이 부분은 국가의 의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부분이 국세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됐다가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 안 좋은 소식으로 만약에 죽는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상속한다 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와 같은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를 하고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돌아가신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위에 있는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해서 어이없이 어떤 상속 채무를 상속받는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장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개인 파산과 면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1722님. 김명숙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늘 유익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목소리가 듣는 이의 기분마저 즐겁게 만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신청하신 곡은 활기참과는 좀 다른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끝곡으로 신청하신 곡 양혜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띄워드릴게요. 노래는 분위기로 들으시고요. 오늘은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